지게차 운전기능사 CBT 실전 연습 4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연습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실전 연습 말 그대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풀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 지금 보이는 링크 오른쪽 상단, 그리고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해설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치겠습니다. 1번 디젤 기관의 압축 압력이 규정보다 저하되는 이유는 1. 실린더 벽이 규정보다 많이 마모되었다. 2. 냉각수가 규정보다 작다. 3. 엔진 오일량이 규정보다 많다. 4. 점화시기가 규정보다 다소 느리다. 답은 1번 실린더 벽이 규정보다 많이 마모되었다. 2번 건식 공기청정기의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기름으로 닦는다. 2. 마른 걸레로 닦아야 한다. 3. 압축 공기로 먼지 등을 털어낸다. 4.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답은 3번 압축 공기로 먼지 등을 털어낸다. 3번 펜벨트에 대한 점검 과정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펜벨트는 눌러 약 10kg 폴스 처짐이 13에서 20mm 정도로 한다. 2. 펜벨트는 풀리의 밑부분에 접촉되어야 한다. 3. 펜벨트의 조정은 발전기를 움직이면서 조정한다. 4. 펜벨트가 너무 헐거우면 기관 과열의 원인이 된다. 답은 2번 펜벨트는 풀리의 밑부분에 접촉되어야 한다. 4번 기관의 연료 분사 펌프에 연료를 보내거나 공기 빼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장치는 1. 체크 밸브 2. 프라이밍 펌프 3. 오버플로 펌프 4. 드레인 펌프. 답은 2번 프라이밍 펌프. 5번 냉각수 순환용 물 펌프가 고장났을 때 기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기관 과열 2. 시동 불능 3. 축전지의 비중 저하 4. 발전기 작동 불능. 답은 1번 기관 과열. 6번 기관의 밸브 간극이 너무 클 때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정상 온도에서 밸브가 확실하게 닫히지 않는다. 6번 기관의 밸브 간극이 너무 클 때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정상 온도에서 밸브가 확실하게 닫히지 않는다. 2.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약해진다. 3. 푸시로드가 변형된다. 4. 정상 온도에서 밸브가 완전히 개방되지 않는다. 답은 4번 정상 온도에서 밸브가 완전히 개방되지 않는다. 7번 기관에서 크랭크 축의 역할은 1. 원활한 직선 운동을 하는 장치이다. 2. 기관의 진동을 줄이는 장치이다. 3.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4. 원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답은 3번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8번 엔진의 회전수를 나타낼 때 RPM이란 1. 시간당 엔진 회전수 2. 분당 엔진 회전수 3. 초당 엔진 회전수 4. 10분간 엔진 회전수. 답은 2번 분당 엔진 회전수. 9번 연료의 세탄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1. 열효율 2. 폭발 압력 3. 착화성 4. 인화성. 답은 3. 착화성. 10번 엔진 오일이 우유색을 띠고 있을 때의 주된 원인은 1. 가솔린이 유입되었다. 2. 연소가스가 섞여 있다. 3. 경유가 유입되었다. 4. 냉각수가 섞여 있다. 답은 4번 냉각수가 섞여 있다.
11번 실린더 마모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출력의 감소, 2. 크랭크실의 윤활유 오손, 3. 불완전 연소, 4. 거버너의 작동 불량. 답은 4번 거버너의 작동 불량. 12번 건설기계 기관에서 사용하는 윤활유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1. 기밀작용, 2. 방청작용, 3. 냉각작용, 4. 산화작용. 답은 4번 산화작용. 13번 축전지 급속 충전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한다. 2. 충전 중인 축전지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3. 전해 핵 온도가 45도C를 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4. 충전 시간은 길게 하고 가능한 2주에 한 번씩 하도록 한다. 답은 4번 충전 시간은 길게 하고 가능한 2주에 한 번씩 하도록 한다. 14번 교류 발전기에서 스테이터 코일에 발생한 교류는 1. 실리콘에 의해 교류로 정류되어 내부로 나온다. 2. 실리콘에 의해 교류로 정류되어 외부로 나온다. 3. 실리콘 다이오드에 의해 교류로 정류시킨 뒤에 내부로 들어간다. 4. 실리콘 다이오드에 의해 직류로 정류시킨 뒤에 외부로 끌어낸다. 답은 4번 실리콘 다이오드에 의해 직류로 정류시킨 뒤에 외부로 끌어낸다. 15번 트랜지스터의 회로작용이 아닌 것은 1. 지연회로, 2. 증폭회로, 3. 발열회로, 4. 스위칭회로. 답은 3번 발열회로. 16번 일반적인 축전지 터미널의 식별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플러스 마이너스의 표시로 구분한다. 2. 터미널의 요철로 구분한다. 3. 굵고 가는 것으로 구분한다. 4. 적색과 흑색 등 색으로 구분한다. 답은 2번 터미널의 요철로 구분한다. 17번 건설기계의 전조 등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1. 단선으로 한다. 2. 복선식으로 한다. 3. 축전지와 직결시킨다. 4. 굵은 선으로 갈아 끼운다. 답은 2번 복선식으로 한다. 18번 시동이 걸렸을 때 시동 키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1. 베어링이 소손된다. 2. 전기자가 소손된다. 3. 충전이 잘 된다. 4. 피언 기어가 소손된다. 답은 4번 피니언 기어가 소손된다. 19번 지게차의 운행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틸트는 적재물이 백레스트에 완전히 닿도록 한 후 운행한다. 2. 주행 중 노면 상태에 주의하고 노면이 고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운행한다. 3. 내리막길에서는 급회전을 삼간다. 4. 지게차의 중량 제한은 필요에 따라 무시해도 된다. 답은 4번 지게차의 중량 제한은 필요에 따라 무시해도 된다. 20번 굴삭기로 작업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땅을 깊이 팔 때는 붐의 호스나 버킷 실린더의 호스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2. 암석, 토사 등을 평탄하게 고를 때는 선회 관성을 이용하면 능률적이다. 3. 암 레버의 조작 시 잠깐 멈췄다 움직이는 것은 펌프의 토출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4. 작업 시는 실린더의 행정 끝에서 약간 여유를 남기도록 운전한다. 답은 2번 암석, 토사 등을 평탄하게 고를 때는 선회 관성을 이용하면 능률적이다. 21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이 벗겨지는 주 원인은 1. 트랙의 서행 회전 2. 트랙이 너무 이완되었을 때 3. 파이널 드라이브의 마모 4. 보조 스프링이 파손되었을 때.
답은 2번 트랙이 너무 이완되었을 때. 22번 동력 전달 장치에 사용되는 차동 기어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선회할 때 좌우 구동 바퀴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한다. 2. 선회할 때 바깥쪽 바퀴의 회전 속도를 증대시킨다. 3. 보통 차동 기어 장치는 노면의 저항을 작게 받는 구동 바퀴의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될 수 있다. 4. 기관의 회전력을 크게 하여 구동 바퀴에 전달한다. 답은 4번 기관의 회전력을 크게 하여 구동 바퀴에 전달한다. 23번 기중기 와이어 로프의 마모 원인이 아닌 것은 1. 와이어 로프의 윤활 부족 2. 활차 홈이 과도하게 마모된 경우 3. 활차 베어링의 급유 부족 4. 로프 감는 드럼 클러치의 슬립. 답은 4번 로프 감는 드럼 클러치의 슬립. 24번 모터 그레이더의 텐덤 드라이브에 사용되는 오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엔진 오일 2. 기어 오일 3. 그리스 4. 유압류. 답은 2번 기어 오일. 25번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의 동력 전달 장치에서 클러치판은 어떤 축의 스플라인에 끼워져 있는가? 1. 추진축 2. 차동 기어 장치 3. 크랭크축 4. 변속기 입력축. 답은 4번 변속기 입력축. 26번 동력장치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1. 작은 조작력으로 조향 조작이 가능하다. 2. 조향 핸들의 심의 현상을 줄일 수 있다. 3. 설계, 제작 시 조향 기어비를 조작력에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다. 4. 조향 핸들의 유격 조정이 자동으로 되어 볼 조인트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답은 4번 조향 핸들의 유격 조정이 자동으로 되어 볼 조인트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27번 다음 중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불도저 2. 자체 중량 1톤 미만의 굴착기 3. 자체 중량 2톤 이상의 로더 4. 지게차. 답은 2번 자체 중량 1톤 미만의 굴착기. 28번 다음 중 특별 또는 경고 표지 부착 대상 건설 기계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대형 건설 기계에는 조종실 내부의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건설 기계는 특별 표지 부착 대상이다. 3. 특별 표지판은 등록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에 부착해야 한다. 4. 최소 회전 반경 12m를 초과하는 건설 기계는 특별 표지 부착 대상이 아니다. 답은 4번 최소 회전 반경 12m를 초과하는 건설 기계는 특별 표지 부착 대상이 아니다. 29번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1. 터널 안 앞지르기 금지 표지 설치 장소 2. 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 금지 구역 3. 경사로의 정상 부근 급 경사로의 마지막 4.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 답은 2번 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 금지 구역. 30번 도로교통법상에서 교통안전표지의 구분이 맞는 것은 1. 주의표지, 통행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차선표지 2.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3. 도로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노면표지 4.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차선표지, 도로표지. 답은 2번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31번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 제작 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은 1. 국토해양부 장관 2. 행정안전부 장관 3. 경찰청장 4. 시도지사. 답은 4번 시도지사. 32번 도로교통법상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신호등이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서행으로 통과하여야 한다. 2. 신호등이 있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3. 신호가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4. 신호기와 관련 없이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답은 3번. 신호가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33번. 건설기계 검사 기준에서 원동기 성능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1. 토크 컨버터는 기름량이 적정하고 누출이 없을 것. 2. 작동 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3.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적합할 것. 4. 원동기의 설치 상태가 확실할 것. 답은 1번. 토크 컨버터는 기름량이 적정하고 누출이 없을 것. 34번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1.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 2. 형식 승인 또는 확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 등을 한 자. 3.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계속해서 조종한 자. 4. 조종사 면허 취소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해서 조종한 자. 자, 이 34번은 답이 없습니다. 1, 2, 3, 4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수치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자, 답은 없습니다. 35번 자동차가 주행 중 서행하여야 하는 곳을 설명한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4차로 주행 차선에서 1차로 부근.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답은 1번 4차로 주행 차선에서 1차로 부근. 36번 자동차의 승차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등록증에 기재된 인원. 2. 화물 자동차 4명. 3. 승용 자동차 4명. 4.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36번의 답은 1번 등록증에 기재된 인원. 37번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오일 펌프 성능이 노후되었을 때. 2. 오일의 점도가 높아졌을 때. 3. 오일의 점도가 낮아졌을 때. 4. 계통 내에서 누설이 있을 때. 답은 2번 오일의 점도가 높아졌을 때. 38번 유압류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허용하고 반대 방향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는 1. 릴리프 밸브. 2. 체크 밸브. 3. 카운터 밸런스 밸브. 4. 매뉴얼 밸브. 답은 체크 밸브. 2번 체크 밸브. 39번 다음 보기에서 유압 작동류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모두 맞는 것은 기역, 압력에 대해 비압축성일 것, 니은 밀도가 작을 것, 디귿 열 팽창 계수가 작을 것, 리을 최적 탄성 계수가 작을 것, 미음 점도 지수가 낮을 것, 비읍 발화점이 높을 것. 답은 4번 기역, 니은, 디귿, 비읍. 기역, 압력에 대해 비압축성일 것, 니은, 밀도가 작을 것, 디귿, 열 팽창 계수가 작을 것, 비읍, 발화점이 높을 것. 40번 유압류의 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저하된다. 2. 점성의 점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3.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는 높아진다. 4.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답은 4번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41번 유압 모터의 회전 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느릴 경우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압 펌프의 오일 토출량 과다 2. 유압류의 유입량 부족 3. 각 작동 부위 마모 또는 파손 4. 오일의 내부 누설. 답은 1번 유압 펌프의 오일 토출량 과다. 42번 유압 회로 내의 유압을 설정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압력 제어 밸브는 1. 릴리프 밸브 2. 감압 밸브 3. 릴레이 밸브 4. 리턴 밸브. 답은 1번 릴리프 밸브. 43번 유압류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출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할 곳은 1. 실 2. 피스톤 3. 기어 4. 펌프. 답은 1. 실. 44번 그림과 같은 유압 기호는 1. 유압 밸브 2. 차단 밸브 3. 오일 탱크 4. 유압 실린더. 답은 3번 오일 탱크. 45번 유압 실린더의 작동 속도가 느릴 경우 그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엔진 오일 교환 시기가 경과되었을 때 2. 유압 회로 내에 유량이 부족할 때 3. 운전실에 있는 가속 페달을 작동시켰을 때 4. 릴리프 밸브의 세팅 압력이 높을 때. 답은 2번 유압 회로 내에 유량이 부족할 때. 46번 기어식 유압 펌프에서 회전수가 변하면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1. 오일 압력 2. 회전 경사단의 각도 3. 오일 흐름 용량 4. 오일 흐름 방향. 답은 3번 오일 흐름 용량. 47번 산업안전보건에서 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위험표지 2. 경고표지 3. 지시표지 4. 금지표지. 답은 1번 위험표지. 48번 배터리 전해액처럼 강산, 알칼리 등의 액체를 취급할 때 가장 적합한 복장은 1. 면장갑 착용 2. 면직으로 만든 옷 3. 나이론으로 만든 옷 4. 고무로 만든 옷. 답은 4번 고무로 만든 옷. 49번 다음 중 보호 안경을 끼고 작업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산소 용접 작업 시 2. 그라인더 작업 시 3. 건설기계 장비 일상 점검 작업 시 4. 클러치 탈 부착 작업 시. 답은 3번 건설기계 장비 일상 점검 작업 시. 50번 스패너 작업 시 유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스패너의 입이 너트의 치수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패너의 자루에 파이프를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스패너와 너트 사이에는 쐐기를 넣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4. 너트에 스패너를 깊이 물리도록 하여 조금씩 앞으로 당기는 식으로 풀고 조인다. 답은 3번 스패너와 너트 사이에는 쐐기를 넣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51번 물품을 운반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가벼운 화물은 규정보다 많이 적재하여도 된다. 2.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유의한다. 3. 정밀한 물품을 쌓을 때는 상자에 넣도록 한다. 4. 약하고 가벼운 것을 위에 무거운 것을 밑에 쌓는다. 답은 1번 가벼운 화물은 규정보다 많이 적재하여도 된다. 52번 전등 스위치가 옥내에 있으면 안 되는 경우는 1. 건설기계의 장비 차고 2. 절상유 저장소 3. 카바이드 저장소 4. 기계류 저장소. 답은 3번 카바이드 저장소. 53번 산업재해의 통상적인 분류 중 통계적 분류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사망, 업무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 2. 중경상, 부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3. 경상해, 부상으로 1일 이상 7일 이하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4. 무상해 사고, 응급처치 이하의 상처로 작업에 종사하면서 치료를 받는 상해 정도.
답은 2번 중경상, 부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노동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54번 해머 작업 시 안전수칙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열 처리된 재료는 해머로 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녹이 있는 재료를 작업할 때는 보호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자루가 불안정한 것, 괄호 열고 쐐기가 없는 것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장갑을 끼고 시작은 강하게, 점차 약하게 타격한다. 답은 4번 장갑을 끼고 시작은 강하게, 점차 약하게 타격한다. 55번 가연성 액체, 유류 등 연소 후 재가 거의 없는 화재는 무슨 급별 화재인가? 1. A급, 2. B급, 3. C급, 4. D급. 답은 2번 B급. 56번 기계 운전 및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맞는 것은 1.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레버 조작을 빨리 한다. 2. 장비의 무게는 무시해도 된다. 3. 작업도구나 적재물이 장애물에 걸려도 동력에 무리가 없으므로 그냥 작업한다. 4. 장비 승하차 시에는 장비에 장착된 손잡이 및 발판을 사용한다. 답은 4번 장비 승하차 시에는 장비에 장착된 손잡이 및 발판을 사용한다. 57번 도로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 배관이 20m 이상 누출되면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가스 누출 경보기는 몇 미터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가? 1. 10, 2. 15, 3. 20, 4. 25. 답은 3번 20. 58번 굴착 작업 중 주변의 고압 전선로 등에 주의할 상황으로 맞는 것은 1. 고압선과 접촉해도 무관하다. 2. 고압선과 안전거리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3. 주차시켜 놓았을 때 버켓 끝을 전주에 기대어 놓았다. 4. 전주가 서 있는 밑 부분을 굴착하여도 무관하다. 답은 2번 고압선과 안전거리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59번 굴착공사 중 적색으로 된 도시가스 배관을 손상하였으나 다행히 가스는 누출되지 않고 피복만 벗겨졌다.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해당 도시가스 회사 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보수토록 한다. 2.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으므로 그냥 되메우기 한다. 3. 벗겨지거나 손상된 피복은 고무판이나 비닐테이프로 감은 후 되메우기 한다. 4. 벗겨진 피복은 부식 방지를 위하여 아스팔트를 칠하고 비닐테이프로 감은 후 직접 되메우기 한다. 답은 1번 해당 도시가스 회사 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보수토록 한다. 60번 한전에서는 송전선로의 고장 발생 예방 및 고장 개소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고장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신고한 자에게는 일정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음 중 신고와 거리가 먼 것은 1. 한전에서 고장 개소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고장 개소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를 하는 경우 괄호 열고 고장 신고. 2. 전기 설비로 인한 인축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의 신고 괄호 열고 예방 신고. 3. 한전에서 설비 상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괄호 열고 확인 신고. 4. 고장 개소를 발견하고 하루 뒤에 신고한 경우 괄호 열고 지연 신고. 답은 4번 고장 개소를 발견하고 하루 뒤에 신고한 경우 괄호 열고 지연 신고. 60번까지 모두 문제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해설 강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치셨고 똑같은 것을 다시 해설을 강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해설 강의 들어가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